이게 유턱생까지 다 보면은 실발이 꽉 차니까 이건 따로 보나 본데. 영어 그거 물어보니까 같은 선생님 내에서 시간 비동만 그리고 내신 때는 토요일 가서 운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수직을 넓이 한번 찾아볼게. 이게 막 수원 계지만 머나먼 얘기 같지, 그치? 그래서 좀 이제 수학 상하에 비해서 좀 능력이 좀 덜하겠지만 금방이야. 책. 살짝 앞부분 못 들은 거 내가 녹화해놨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앞에 개념을 잘 해가지고 부채꼴에 가볼게. 부채꼴의 호일기냐고 넓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봅시다. 부채꼴인데 호일기 넓이 공식이 두 개입니다. 호일기 그 다음 넓이 요거에 관한 얘기야. 부채꼴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요 반지를 만들려고 하고 요 호일기 요게 A지. 첫 번째 나있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있지?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호일기라고 하는 거 뭐냐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 세타야. 뭔가 공식이 되게 간단하잖아. 조심할 거는 뭐냐면 요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의 강론을 의미해. 그러니까 만약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있어. 요게 만약에 여기가 15도야. 여기가 반지름이 3이래. 요 길이 구하래. 이런 거 15도 좀 그렇고 30도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 L의 길이는 두 개 곱해서 뭐 9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3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 6분의 파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6분의 파이가 돼.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6분의 파이가 돼가지고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는 이 공식인데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유도해볼까? 간단하게 유도가 돼? 얘는 공식이? 그럼 봅시다 이거. 우리 봐. 이 원에 지금 부채꼴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뭐냐면 그때는 중심각이 360도가 되니까 360도일 때 우리가 원주 구하는 공식 어떻게 했지? 원주 구하는 공식 2파이R 360도일 때 2파이R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얼마겠느냐 이거잖아 지금. 비례식을 만들면 360도일 때 이거 전체가 되겠지 2파이R. 그러면 세타일 때는 요 길이가 되겠지. 비례식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x는 뭐가 되냐면 360도 대신에 우리가 호두번이니까 2파이가 360도는 2파이니까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2파이분의 2파이 r의 세타 이게 되니까 약분시키면 결과적으로 r 세타만 이렇게 튀어나왔지. 공식이 가볍게 유도가 돼. 네, 그래서 요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r 세타 첫 번째 외워야 될 공식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넓이 공식이 나와. 넓이를 요 라지스라고 잡는 거죠. 요 부채꼴의 면적은 풀이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2분의 1의 r제곱 세타라는 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r의 L 두 가지 공식이 있죠. 용도는 얘는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 그 다음 얘는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야. 그럼 얘도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가볍게 유도가 돼. 증명은 봅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이 360도일 때 이 원의 전체의 면적 얼마? 파이 r 제곱이지. 그러니까 비례식을 만들면 360도일 때, 즉 2파이일 때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야. 그럼 중심각이 세타일 때 그때 면적이 s라는 거잖아. 비례식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뭐야 해주면 s는 뭐냐면 2파이분의 파이 r 제곱의 세타 이게 되니까 파이 약분시키면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게 유도가 되지. 이렇게 유도가 되고 여기서 r 곱하기 세타만 뭐로 바꿔주면 돼? l로 딱 체인지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바로 유도가 되지. 2분의 1의 r 곱하기 l 이렇게 유도가 되지. 요거 좀 만들 텐데.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공식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약간 좀 메모를 해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작년이죠. 작년 승계에 나왔었는데 단답으로 4점짜리로 나왔었는데 둘레가 일정한 경우 이건 둘레가 일정해. 면적의 최대지. 면적의 맥시멈. 요거에 관한 거 한번 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봤을 때는 필수에 7번에 있는 내용이야. 필수에 7번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아. 왜냐하면은 내가 증명도 가능하거든. 그리고 둘레가 일정한 경우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심각이 2일 때야. 2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실수 2야. 실수 2. 그러면 2라고 하는 거는 대략 몇 도일까? 아까 전에 내가 호도법을 정의할 때 호도법 정의할 때 어떻게 했지? 다리원에서 이렇게 정의했지? 반지를 말이라고 했을 때 얘를 줄자로 쟀잖아 우리가. 줄자로 딱 쟀을 때 이 호의 길이가 딱 R이 돼, 반지름 R이 되는 이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때의 순간의 각, 그 순간의 각이 존재하는데 이 각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계량값이 얼마? 57도가 나온다고 그랬지. 57.22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걔를 우리 숫자 1로 약속한 거잖아. 실수 1. 실수 1로 약속했어. 그러면은 중심각 2란 얘기는 57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114도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어.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일 때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항상 중심각이 2라고. 중심각이 114도 정도인데 부채꼴이 이러한 모양이지. 114도니까 한 이 정도지. 이런 부채꼴이 만들어질 때가 면적이 항상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승리문제 이렇게 나왔어. 면적이 둘레가 일정할 때 면적이 최대일 때 그 동경이 사분면이 몇 사분면인가 단답으로 됐단 말이지. 몇 사분면이? 2사분면이잖아. 1초 문제 아니니. 그걸 이미 알고 있다면 결론을 알고 있다면 1초 만에 딱 2사분면 딱 쓰고 나오는 건데 이거 증명을 해볼까? 증명을 해볼게. 증명은 뭐 알 필요까지는 없고 둘레가 좀 일정하네. 지금 이게 R이지. 그 다음에 이게 L이야. 둘레가 일정하니까 지금 둘레라고 하는 건 요거 더하기 요거지. 둘레가 일정하니까 2R 더하기 L 얘가 어떤 K 얘 상수값으로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럴 때 면적을 구할 거야. 면적 공식 중에서 지금 누굴 써야 될까? 면적 공식 두 가지가 있어. 얘네는 중심각 할 때고 얘네는 호의 길이 할 때지.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공식 써야 돼. 왜냐면 R하고 L이 보이잖아. 그래서 지금 면적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R 곱하기 L 얘가 이제 부채꼴의 면적 공식인데 하나를 소분해야지. 관계식이 있는 이차함수 문제잖아. 우리 고1 과정에서 많이 했지?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이차함수 한자 소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R에다가 얘 대신 K-2R을 집어넣어.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R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의 R의 K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표준화 시켜볼게. 표준화. 마이너스 R 제곱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K의 R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반의 제곱이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얘가 뭐가 되냐면 R 마이너스 4분의 K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그다음 어쩌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거의 최대값은 지금 면적의 최대값은 R이 얼마인데 4분의 K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뒤를 계산 끝까지 안 했어. 필요 없잖아. R이 뭐가 되는 순간? 4분의 K가 되는 순간이지. 4분의 K. 끝까지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나 맞아. 계산 틀렸네. 표정이 별로 안 좋네. 2분의 1.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어? 어디?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묶으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Kr 그 다음에 반의 제곱하니까 반하면 4분의 K 그리고 제곱이니까 16분의 K 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준비는 뭐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분의 K지 이거는 제곱 더하기 1분의 K 제곱 이렇게 됐어.
봅시다. 그러면 R이 얼마일 때냐면 4분의 K 때야. R이 4분의 K.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게. R이 4분의 K. 그러면 4분의 K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K지. 2분의 K 더하기 L이 K가 되니까 L은 뭐냐면 2분의 K가 되겠지. R이 4분의 K가 되는 순간은 L은 2분의 K야. 그러면 내가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중심각을 구할 거야. 여기서 봐. 중심각을 구하려면 이걸로 이용해야 되겠지? 여기 세타 중심각은 어떻게 구하냐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호의 길이 일단 세타는 이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2분의 K를 그 다음 반지름 4분의 K로 나눠주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자 분모의 4를 곱하면 여기 2가 있지. 나오지? 항상 일정한 나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둘레가 일정한 경우에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은 항상 숫자 2야. 각도로 하면 대략 114도 정도. 그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시는 문제도 있지. 오늘 그제 기억을 해야 될 거 공식이 2개야. 얘는 그렇게 중요도 높지 않은데 내 시대는 좀 꽤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과정 수투 그다음에 그 이상을 할 때 잊혀질만 하면 나와. 얘가 문제 자꾸 섞여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야 돼. 이게 암기를 해야지. 이게 뭐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야. 그 문제 봅시다. 그래서 필수의 4번은 했지? 4번은 했고 5번 했지? 6번 가볼게. 부채꼴의 필수 6번 가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문제. 반지름의 4이고 호의가 2파이 부채꼴 중에서 하고 반지름 4야.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이 2파이. 그럴 때 중심각 세타하고 그 다음에 면적 횟수를 한번 구해보시죠. 공식이 어디냐 이거 묻는 문제지. 그럼 먼저 호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이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2파이는 4 곱하기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세타는 우선 얼마?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90도구나. 2분의 파이 90도라고 했지? 세타는 우선 2분의 파이. 면적 한번 구해볼게. 면적은 면적 공식은 두 가지 있다고 했어. 2분의 1의 R제곱 세타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RL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공식을 쓰는 게 낫겠지. 왜냐면 세타 알고 있고 얘는 아니다. 이게 다 되겠지. 둘 다 가능하겠지. 밑에 공식 쓸까? R하고 지금 L하고 있으니까 2개 곱하면 8파이. 면적은 8파이. 그럼 어땠어? 2분의 1. 2분의 1 아니고 4파이. 그 다음에 필수의 7번. 내신에는 7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둘레가 일정한 경우 면적의 최대치소. 그 7번 문제 보면 둘레가 8인 이렇게 돼 있어. 둘레가 8로 고정돼 있지. 그랬을 때 면적의 최대값은 그때 중심각은 이미 알고 있잖아. 얼마? 세타는 이미 2인 거 이미 알고 있어. 통상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최대 넓이를 구하래. 최대 넓이. 그러면 둘레가 지금 뭐냐면 8이니까 지금 우리가 부채꼴을 그린다고 했을 때 요거 R하고 L이잖아. 그러면 2R 더하기 지금 L이 얼마? 8이란 얘기지. 얘를 일정한데 그럼 세타가 2야. 세타가 2. 세타가 2지. 2가 된다는 얘기는 얘들아. 세타가 2가 된다는 걸 의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2라는 게 뭐였어? 아까 전에 100, 그러니까 요 1이 되는 순간이 세타가 1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요게 반지름이 얘하고 같아지는 순간이지. 요게 얘하고 같아지는 순간이잖아. 그럼 2는 생각해봐. 2는 요거지. 요게 2잖아. 그럼 그때 이 호의 길이는 뭐가 돼? 2R. 2R이잖아. 2R. 그거 가지고 2R 되죠. 얘가 뭐야? 2R이야. 얘가 2R이지. 그럼 4R이 8인 거야. R 얼마? 2. 반대로 2가 바로 나오지. 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면적 구하래. 면적. 그럼 면적은
2분의 1의 지금 r제곱 세타 개로의 제곱 r제곱이 얼마? 2니까 2의 제곱 그다음 세타도 2지? 정답은 4. 아, 그래 너희 복습하고 싶어도 그게 없구나. 답안지가 없구나. 내가 답안지를 출력을 해서 이따가 배달할 테니까. 이 수어책이 워낙에 두꺼워. 고등과정 책 중에서 수어책이 제일 두껍거든. 그래서 해설만 출력을 해도 해설이 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출력을 해놓을게. 이제 뭐냐면 삼각함수 정의로 이제 비로소 이제 삼각함수 정의로 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도입부였어. 중등으로 가자고 했지. 중등은 삼각 비였고 고등은 삼각 함수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버전 보셨지. 이제 각의 변화를 줬어. 각에 뭐가 등장했다고? 양의 개념하고 방향이라는 게 등장했고, 그 다음에 60분법 우리가 쓰던 60분법을 갈아엎는다고 했어. 그렇게 안 쓸 거야 이제. 호도법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를 좀 볼 거야. 뜻 정의를 볼 거야. 정의니까 이거는 툴을 달 수가 없어. 우리가 정의는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암기해야 돼. 그러면 고등과정의 삼각함수 정의는 단위원에서 나와. 단위원에서 이 원에서 나오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원이 있어. x의 제곱은 y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한다. 이런 원이 있어.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시초순 역할을 하는 거지. 시초순이야. 그러면 이 원 위를 어떤 피난 점이 움직여. 피난 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때 얘를 연결하면 그때 각도가 생기겠지? 얘가 동경이지. 움직이는 막 그지? 동경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 피해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아볼게. x, y. 그랬을 때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에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정의니까 얘는 뭐 툴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냐면 반지름분의 y 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 좌표. 그다음 탄젠트 정의는 x 좌표분의 y 좌표야. 이렇게 돼. 정의가 잘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삼각 비하고 완전히 다르진 않아. 생각해봐. 우리가 봐. 여기에서 내가 수소력을 내렸어. 그럼 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지. 얘는 반지름 아니잖아, 얘들아. 우리 사인 세타의 정의가 어떻게 됐지? 중학교 때? 이놈분의 이놈이었지. 비슷한 느낌 있잖아.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은 아니야. 뭔가 비슷해.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놈분의 이놈. 이게 바로 사인의 정의고. 코사인은 이것분의 이거지. 코사인. 탄젠트는 이놈분의 이놈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셋을 좀 관찰해보면 P란 점이 여기 있을 때는 뭐 셋 다 모두 양수가 되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를 좀 발견해야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의 이제 부호를 한번 조사해 볼 건데 부호를 조사해 볼 건데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코사인 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비교해 보면 반지름은 얘들 항상 양수잖아. 얘는 원래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 있니? 없어. 그러면 사인의 부호는 누가 결정을 해? y좌표가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은 누가 사인이 뭐냐 물어보면은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인은 y좌표야. 사인은 이제부터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걸 뭐라고 하지? x분의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 단어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부호를 조사해볼게. 부호를 조사해보면 P라는 점이 1, 4분면에 있어. 1, 4분면에 있을 때에는 x좌표 양수지. 이때는 봐. x좌표와 y좌표 모두 양수니까 지금 사인은 양수일 거고 코사인도 양수일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 양수지? 탄젠트도 양수가 돼. 됐니?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2, 4분면에 있을 때 볼게. P라는 점이 이제 쭉 더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2, 3분면에 있어. 여기 있을 때는 x좌표 음수지, y좌표 양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y좌표는 양수, x좌표는 음수.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 음수지. 탄젠트 음수가 되지. 됐니? 그 다음 3, 4분면 봅시다. P라는 점이 더 돌아서 3, 4분면에 있어. 그러면 x좌표 음수지, y좌표도 둘 다 음수야.
그러니까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이 기울기는 양수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탄젠트는 양수가 돼. 그다음 마지막 4사분면 볼게. 4사분면 x좌표 양수니까 코사인은 양수, y좌표는 음수니까 사인은 음수. 직선 기울기 음수지. 탄젠트 음수. 이렇게 부호가 조사가 돼. 그럼 여기서 양수인 애들만 체크해 볼게. 양수인 애들만 체크해 보면 1, 4분면 모두 양수지. 그러니까 올. 1, 4분면 올 모두 양수. 그 다음에 2, 4분면 사인만 양수지. 그 다음에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문자가 하나 등장해. 중졸과 고졸을 알 수 있는. 그렇지? 이걸 모르면 중졸이야. 너희들 부모님 영어로 가서 집에 가서 물어봐. 다 아실 거야. 올사탄고.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올사탄고. 이걸 감수 기억해야 돼.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 공식. 기본 두 문자. 부모님도 아실 거고. 예전에 옛날 정석에도 다 이게 써 있었거든. 올사탄고. 이걸 모르면 중졸이야. 그렇지? 반드시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호는 올사탄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봅시다. 그래서 거기 봐. 그 140페이지 가보면 삼각함수 정의 나와 있지? 정의. 사인은 한 단어로 뭐라고?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호가 나와 있어. 부호. 부호 나와 있지? 1, 4분면은 모두 양수, 2, 3분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 3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올사탄고.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자고. 그다음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보충학습은 중학교 때 내용이야. 중학교 때 내용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비가 전혀 무관하진 않아. 관련성이 있고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등과정의 내용이 많이 쓰여.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그 밑에 있는 특수각은 얘들아 이거 당연히 암기가 돼야 돼. 사인 30도 물어봤는데 그걸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특수각 다 암기했니? 특수각?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30도, 45도, 60도씩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잖아. 지금 얘 다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2분의 1로 시작하네. 2분의 사인은 1, 2, 3 코사인은 3, 1 거꾸로. 얘는 1, 2, 3이니까 1, 2, 3 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루트 얘 루트 씌우면 안 하니까 얘는 3, 1이지. 이렇게 되지. 사인은 0도 봐. 이런 거 생각해봐. 너희들이 사인과 코사인을 배웠잖아. 내가 그 사인은 뭐라고 그랬어? y좌표지. y좌표의 변화 봐. 여기서 출발해봐. 0도에서 출발했어. y좌표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 y좌표는 올라가야 돼. 1, 2, 3. 코사인은 어떻게 돼야 돼? 코사인은 x좌표야. x좌표가 이때가 제일 높지. 그렇지 않니? x좌표 이때가 제일 높잖아. x좌표가 각이 생기면 어떻게 돼? 줄지. P점이 여기서부터 쭉 이동해 나가면 x좌표는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3이 내려가야 돼. 사인은 0도에서 계속 올라가야 돼. 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탄젠트 봅시다. 탄젠트는 특징이 뭐냐면 3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가지. 3이라는 숫자. 그래서 30도는 루트 3분의 1.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3. 이렇게. 요거는 근데 기본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기 내용인데 고등학교 올라서도 많이 쓰니까 장기를 해야 돼. 사인은 뭐라고? 1, 2, 3. 다 2분으로 시작하지. 사인은 1, 2, 3. 코사인은 3, 2. 탄젠트는 3이라는 숫자. 친하고. 삼각함수 정에 관한 필수 예제 8번을 갑니다. 정의 방식이 좀 다르지. 중학교 때는 삼각비, 직각삼각형에서 전제를 깔고 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여기서 정의 내리면 얘들아 그 사인 만약에 뭐 720도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고. 그 밖에 돌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정의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필수 예제 8번 한번 가볼 텐데. 원점과 지금 P점이 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의로 풀 거니까 원을 그리고 푸는 방식이 정의로 푸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방식이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실전 방식을 익혀야 돼. 고등학생들은 정의로 삼각함수도 안 풀어. 그래서 매번 막 단위원 그리고 막 정의한 거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알려줄 테니까 실제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식, 이 방식도 알려줄 테니까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볼게. 원점이 있고 이게 원점이지? 그다음 5,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좌표가 5, 마이너스 12를 지난 동경 우주가 있어. 이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로 두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어디가 있겠지? P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 어디가 있다는 거. 그럼 얘들아 원의 반지름 얼마가 될까? 요게 5고 요게 12잖아. 피타고라스 수지 5대 12 대 13. 그 반지름이 현재 13이라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럴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래. 그럼 현재 P의 위치가 여기 하니까 P의 위치가 현재 여기 있으니까 각은 항상 시초선에서 된다고 했어? 요 각이지 요 각. 요 각에만 찾아가는 거야. 여기서 제가 세세 정의 한번 적어볼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요거의 각각의 정의를 한번 적어볼 건데 사인의 정의 뭐였니? 사인은 y좌표라고 그랬지.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이 현재 13 나왔어.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2. 요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지 마이너스 5.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얼마? 5분의 12. 됐니? 이렇게 세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대입만 해주면 되잖아. 1번, 2번. 요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정의로 푸는 거지. 삼각함수의 정의로 푸는 거지. 그런데 실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안 풀어. 다 우리가 하겠지만은 실제 고딩들은 삼각 B에다가 부호를 입히는 방법, 이 방법을 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 삼각 B에다가 부호를 입힌다는 얘기야. 항상 우리 삼각형을 만들 때에는 X축과 이러는 거야. 요걸 체크한다는 얘기야. 봐봐. 문제는 P점이 여기 있어.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항상 X축과 이러는 거 하실 거야. X축에다가 수선을 말려줄 거야. 항상. 그럼 요각이지. 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지. 그거에 요각이 X축과 이러는 거. 그럼 사인의 정의는 뭐였어? 이것분의 이거잖아. 사인의 정의. 사인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사인의 정의는 13분의 요 길이가 현재 12고 여기 현재 5니까 13분의 12가 되지. 이게 사인. 코사인. 이거의 코사인은 이것분의 이거잖아. 13분의 5가 되고 탄젠트는 얼마? 이것분의 이거니까 5분의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부호만 입힌다는 거. 3, 4분면이니까 누구만 양수? 울사탄. 얘만 양수니까 얘 음수. 우리 이 방식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다 이 방식으로 해. 그래서 삼각비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X축과 이루는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호만 입히면 된다. 이게 실전 방식이고 그 다음 필수를 9번 한번 해볼까?